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 유튜브 드디어 구독자가 999명, 단 한 명 남았습니다. 1000명까지. 과연 어떤 분이 1000명 번째 주인공이 될지 참 기대가 되고요. 999명이라는 숫자에서 단 한 명이 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10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까운 상황보단 999명의 구독자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또는 저에게 신뢰감을 주시면서 999명의 구독자분들이 구독 취소를 누르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이 좀 느껴지고요.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꾸준히 한올바이오 파마와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객관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뢰감을 보여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주 제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으셨고, 다음에 슈퍼땡스나 그런 걸로 이제 지원금을 좀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함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 그런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그런 숫자를 보면서 많이 위안과 좀 보람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 회사 하나로만 이렇게 유튜버를 꾸준히 영상을 120개 이상을 올릴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올바이오 파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제가 찍는 거는 이번 주가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빴거든요. 본업이 너무 바빴고 여기저기 일이 많이 있어서 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찍어야지 하는데, 다행히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렇게 큰 이슈가 이번 주 안에 없었고요. 주변에 경쟁사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주식장도 많은 횡보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고 지금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주식들이야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주식들이 지금 횡보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가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왜 바이오주가 안 오르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특히나 한올바이오 파마는 지금 3만원 초반대에서 왜 못 벗어나느냐, 33,000원 4,000원 가더니 왜 또 32,000원대냐 라고 하면서 구독 취소 눌러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셨는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 실현하셨다면 축하드릴 일이지만 나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살짝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알테오젠이 과거에 그 길을 걸어왔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 빛을 보는 순간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번 영상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쟁사보다 탁월한 약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타겟들이나 경구용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곤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조그마한 성과가 있다고 한들 한올바이오 파마와는 다른 기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근원적인 치료제, 자가면역 질환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다른 타겟들은 타겟할 수 있는 질환들이 좀 한정적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질병의 근원인 항체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많은 자가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약물이고, 편의성 또한 주 1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요. 펜형 주사로 자동 주사기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향후에 더 큰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 관련해서 더 큰 시장들을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는 지금의 기업 가치는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난번에 엊그젠가요? FDA 승인이 났다고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향후 행보가 좀 궁금해지죠. FDA 승인이 날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향후에 더 큰 계약이나 아니면 성과로 이제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더 있을 수 있죠. 아직 그 가치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FDA의 승인 가지고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K셀온이 나올지, 흔히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K셀온이 나올지 아니면 바이가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알테오젠 주주분들 또한 여러 세월을 많이 모아 오셨던 분들은 그 세월을 다 견뎌내셨고요.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실적으로 찍히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세월을 모두 참고 이겨내셨기에 기업 가치의 온전한 수익을 같이 누리실 수 있었을 거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3상을 진행하는 게 5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자가면역 질환 시장 치료제에서는 확장성이 가장 높을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경쟁사 알제넥스도 더 많은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같은 FcRn 저해제로서 시장을 자리 잡은 알제넥스가 뭐 부러운 면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미리 해주고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한올바이오 파마, 이뮤노반트보다 알제넥스가 IgG 감소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효력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둘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올바이오 파마와 이뮤노반트의 그 경쟁력이 알제넥스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점점 더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올바이오 파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2027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내년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보면 이게 내년에 발표될 질환이 지금 CLE, 루푸스 질환이랑요. 그 다음에 RA,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내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날짜가 루푸스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2026년 4월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응성 류마티스 RA라고 쓸게요. RA는 2026년 7월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푸스는 좀 상반기에 나올 것 같고요. RA는 좀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루푸스도 지금 FcRn 저해제 내에서 First in Class 노리고 있고요. RA는 존슨앤존슨이 하다가 지금 그 약물의 부작용 이슈로 고용량 투여를 못하는 바람에 저용량으로 임상을 했는데, 저용량 임상에서 이 FcRn 저해제 계열에서 이제 첫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임상을 했는데, 존슨앤존슨이 임상한 결과, 저용량으로 임상한 결과에 따르면 용량 반응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투여군이 유약군에 비해 약물 반응이 있으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저용량이라서 반응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존슨앤존슨이 이제 고용량으로 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존슨앤존슨의 약물은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늘리지를 못하고 지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최근에 임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 FcRn 저해제로 들어간 건 이뮤노반트가 유일한 것 같고, 이뮤노반트의 치료제가 지금 임상 3상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2 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군이 1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0명인가 아무튼 100명 이상이었는데, 그 임상 질환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의 3상에 준하는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 등록 임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2026년 7월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초기 데이터가 나와요. 초기 데이터가 중요한 건 이 RA 시장이 워낙 크고요. RA 시장이 워낙 크고, 이 초기 데이터가 중요한 건 용량 반응을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고용량으로 지금 아마 다 투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량 투여 시에 그 위약군과의 비교, 대상군과의 이 질환 정도의 차이, 개선 정도의 차이를 초기 데이터를 통해서 약의 효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RA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큽니다. 루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유일한 이상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나머지 5개 질환, 뭐 MG나 뭐 CIDP나 RA나 뭐 쇼그렌이나 그레이브스나 이런 것들은 이 5개 약물은 3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루푸스 하나는 지금 2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개념 임상 단계라서 2026년 4월에 루푸스도 FcRN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 발표가 나오면 바로 3상에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루푸스라는 질환은 사실 이뮤노반트가 그 전에 환자 2명인가 3명한테서 이미 투약을 해서 선 데이터를 얻은 게 있어요. 근데 개선 정도가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이제 IMVT1402번 아이메로프루바트라는 약물 물질명에 대한 임상 결과가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이 9월 말이 다음 주면 이제 거의 9월 마지막 주가 다다음 주인데, 9월달이 끝나면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남은 7개월 동안 주식을 누가 얼마나 모아가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큰 재산으로 2026년 4월 이후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루푸스라는 질환에서 아이메로프루바트의 개념 임상 증명의 결과가 만약에 4월에 도출이 된다면, 아이메로프루바트라는 약물로 진행한 최초의 질병 임상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IgG 항체 감소 농도가 다른 일반인과 파토클리맙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부작용이 없다까지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증명이 됐어요. 근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는 그 효과가 나는지까지 증명이 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임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에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걸로 봐서는 힌트를 자꾸 주고 있는 거죠. IMVT1402번 아이메로프루바트는 우리가 처음에 임상 결과가 나왔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 결과와 비슷하게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더욱 속도를 내고, 그레이브스병도 아마 임상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푸스라는 질환에 대해서 아이메로프루바트의 최초의 결과, 아이메로프루바트라는 물질에 대한 최초의 질병 결과가 루푸스라는 질환의 질병 결과로 나올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바토클리맙과 비슷한 효과인데 부작용도 없고 펜형으로서 주사 제형이 편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루푸스라는 질환이 결과가 좋다면,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의 약물에 대한 가치가 점점 빠르게 매겨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RA 같은 경우는 7월인데 4월과 7월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RA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이 불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만원대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3만원대 내려오는데 어제 좀 올랐거든요. 32,900원 됐는데, 이 32,100원, 150원 됐을 때 좀 사고 싶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진짜 또 32,100원을 봤는데 32,900원을 보면 또 사람인지라 뭐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5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참 더 사기가 좀 싫어지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올라왔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지금 뭐 다 횡복이긴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내년부터 이제 꾸준히 임상 데이터들이 나올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져 줘야 모을 맛이 나는데 이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3만원 밑으로는. 뭐 주주분들이 다들 아시고 이제 잘 들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지금 팔 만큼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4%대 초반인가 중반까지 떨어진 건 제가 거의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기관 지분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 들고 있고 많이 위에 물려있다는 사실인지, 아니면 밑에서 많이 사셔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외국인 기관 지분이 매우 낮다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외국인과 기관 지분율들이 높은 거는 이제
거의 풀로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젠 그 주식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만 사잖아요. 개미만 사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개미들은 계속 팔 거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때 또 기회다 싶어서 지분을 늘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길 건데, 지금 어느 정도 3만원, 2만 5천원, 6천원 하던 게 3만원대 초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개미들이 계속 사면,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팔고 개미들이 계속 산다면 이 3만원대 초반이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야 될 때, 좋은 모멘텀이 나오거나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사야 될 때는 시작 가격이 이제 3만원 이상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시작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3만원대 초반을 여러분들은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꼭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 하는데, 이 기업이 향후에 2028년부터 신약이 출시가 되고 매출이 일어날 거를 생각을 하면 2030년, 32년 이렇게 돼가면 돼갈수록, 왜냐면 이 IMV740 2번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특허는 2043년까지거든요. 그럼 2030년, 31년쯤 2028년에 최초에 출시가 되고 2, 3년 후면 약물이 자리를 잡는다고 보면 2030년, 31년쯤 되면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충분히 자리를 잡았을 거고요. 그쯤 되면 로얄티가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15%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레이브스병 매출만 수조 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그레이브스병 약 출시 이후에 한 2, 3년 지나서 2031년경에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병 약을 한 5조를 팔았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중증 근무력증을 아이제넥스가 팔고 있는데 지금 출시 2년 만에 출시 2년 만이 아니죠. 출시 지금 환자 투여군이 지금 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 2조 원 가량이 팔렸거든요. 근데 MG 중증 근무력증의 환자는 대략 한 6만여 명으로 되는데 그 중에 2만 명 넣는데 2조를 넘게 팔았어요. 근데 그레이브스병은 대상 환자가 30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투약 속도도 빠를 거고 한 2년 3년 만에 한 5만 명만 채워도 약물만 거의 매출만 10조 가까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10%에서 15%면 1조에서 1조 5천억 원 가까이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아제넥스가 지금 MG 중증 근무력증 환자 투여를 약 2만여 명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 명인지 2만 명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제가 지금 간단히 계산하기 쉽게 넉넉히 잡자고요. 좀 보수적으로, 저희 한올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만여 명 했다고 치고 약 2조 원 이상 1년 매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증 근무력증의 환자 대상 환자 수는 대략 6만여 명이에요. 6만. 근데 이제 한올에 그레이브스병을 보자고요. 그레이브스병 투여가 예를 들어서 2028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2029년부터 팔린다고 시작할까요? 2029년 팔린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3년 후 2031년 29, 30, 31 하면 3년 뒤잖아요. 이 3년 뒤에 환자 대상 투여를 약 한 5만 명만 했다고 칩시다. 5만 명. 왜 5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냐면 그레이브스병은 대상 환자 수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대략. 이것도 좀 33만 명이라고 회사는 주장을 하는데 회사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좀 줄여서 30만 명이라고 치면 중증 근무력증 대상 환자의 5배거든요. 그러면 뭐 3년 뒤면 한 5만여 명 가능합니다. 지금 MG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가 2019년인가 20년에 나와서 5년 동안 2만 명을 투약을 했으니까 아제넥스는 지금 5년간 2만 명이면 중증 근무력증 사이에서는 이 정도 속도다 치면은 뭐 5배라고 치면은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 환자 수가 5배니까 속도가 5배라고 치면 뭐 한 3년 뒤에 5만여 명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매출이 10조 원, 10조 원.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근데 2029년에서 30년 사이면 MG 중증 근무력증도 아마 승인을 받을 거고요. CIDP도 승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마 그때 지금 3상이니까 그때 승인을 받을 거고, 루푸스는 모르겠어요. 루푸스는 임상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물이 지금 2030년, 31년이면 4-5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레이브스병 질환 단 하나로만 10조 원의 매출이 가능할 거로 좀 보여지고, 물론 이때는 이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안 갖고 있고 더 큰 제약사가 그 전에 기술 수입을 해가서 사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10조 원이라는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면 로열티만 이 질환으로만 1조 원에서 1조 5천억, 1.5조 원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향후 3-4년 뒤에 매출이 1조 원 로열티가 찍힐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알테오젠이 되게 높잖아요. 10몇 조 이상 되지 않나요? 제가 잘 안 봤는데 아무튼 10몇 조 이상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3-4년 뒤에요, 사실. 그것도 3-4년 뒤면 지금 2025년이니까 2028년, 9년 얘기거든요. 그래봤자 한올하고 2년 차이. 근데 한올이 지금 1조 7천억 밖에 안 되잖아요. 알테오젠의 뭐 10분의 1, 9분의 1 정도 되나요?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시간은 뭐 2-3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시가총액 차이는 9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략 계산으로 때려보면. 아무튼 뭐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워낙 뭐 확장성도 있고 플랫폼 기업이고 하니까 프리미엄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9분의 1의 시가총액 차이는 너무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매출로만 1조 원, 1.5조 원의 그레이브스병 질환 하나로만 그러는데, MG나 뭐 CIDP나 RA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로열티가 더 늘어나겠죠. 2조 원, 2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그때는 과연 얼마가 가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한 6년이란 긴 시간이 남았거든요. 바이오주 회사 투자 단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 5%, 10%는 먹을 수 있겠지만 10배, 20배 못 먹습니다. 근데 5-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물론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FcRn 저해제 내에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질환의 그 개념 정도가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로열티 정도, 1조 원 로열티 정도는 2030년, 31년쯤에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의 10배만이면 될까요? 10배 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도 많으니까요. 자가면역 질환이. 그 사이에 임상을 더 늘려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될 것 같은 기업이 6년 뒤에 자산이 10배로 불어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뭐 물론 많을 수 있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짧진 않으니까요. 뭐 AI 대세도 있고 요즘에 로봇 대세도 있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 잘 고르시면 뭐 10배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회사들 믿고 투자하실 만한 분들이면 한올바이오파마도 아마 지금도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3만원대, 2만원 후반에서 3만원대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3만원대 초반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3만원 초반대의 가격도 너무 감사한 거고, 사실 4만원, 5만원도 싸죠. 미래 가치를 보면. 물론 당장의 내년의 가치를 보면 너무 비싸죠. 그 다음 연도 가치 봐도 너무 비싸요. 하지만 3년, 4년 뒤의 매출이나 로열티를 생각을 해보면 전혀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계열을 얼마나 두냐, 기준을 얼마나 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비싸다 싸다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지만, 제 시계열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꾸준히 모아가셔야 되고, 그런 거 지켜내시면서 하시다 보면 아주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켜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힘이 좀 되시는 얘기들도 좀 하긴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뭐 기업가치 시계열을 좀 멀리 보시고, 저와 같이 기준점을 뭐 1년, 2년, 뭐 5개월, 6개월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그 사이 변동성을 이기질 못해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트럼프 한마디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을 5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 너무 짧아요. 대신 이 기업 가치, 기업을 보고,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고, 환율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고, 미국 나스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고,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을 보고,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을 보고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면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긴 시계열 동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 회사에만 몰빵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이 회사에만 몰빵을 한다면 그 긴 시계열 동안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시간, 인고의 시간을 나중에 크게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있으시면 다른 종목 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들도 있고, 다른 종목이 더 오르는 것들도 있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투자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대를 좀 즐기셔라.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떨어질 때마다 너무 저는 솔직히 좀 더 떨어져라 돈 들어올 때까지만 떨어져라 하고 있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좀 제 거라도 좀 싸게 사죠. 여러분들도 좀 돈 있으시면 좀 싸게 사고요. 그런 기회 잘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후로 구독자가 1000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바빠서 못 찍었는데 다음 주도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만약에 등장을 안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잘 살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질 때 잘 모아가시는 현명한 판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분명히 본인 판단이십니다. 책임도 본인 책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 드리지 못합니다.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같이 투자 철학 정립해 나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최대한 바쁘더라도 최대한 빨리 찍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지난주에 좀 많이 바빠서 제가 찍지 못했는데 다음 주는 최대한 한번 조금이라도 더 찍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다들 감기나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는 에어컨 바람 좀 조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따뜻한 물도 좀 많이 드시면서 이제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